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픈도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채널은 이제 TQ 전문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픈도어를 투자를 하고 있고, 오픈도어도 결국에는 나스닥 100에 언젠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그냥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픈도어를 같은 회사는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투자 추천 절대 하지 않고요. 저처럼 확신이 있으신 분만 이런 소형 성장주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23% 폭락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장은 오픈도어의 진짜 가치를 저는 전혀 1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픈도어의 그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도어를 현재 6,000주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21%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픈도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자, 성공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을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픈도어는 그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장 대외적인 변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소형 성장주에게는 이제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7, 80% 거의 뭐 그렇게 떨어졌는데, 25달러까지 하던 게 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5달러 할 때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8달러 하는 주식은 나쁜 주식입니까? 회사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회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의 그 가치를 주가는 언젠가 반영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이런 그 성장주를 투자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CEO가 누구냐는 겁니다. CEO가. 애플은 누가 사장이 되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사장이 되든 빌 게이츠입니다. 이것은 인식 속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그만큼 초창기 CEO의 역할은 99.9%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창업자 이 에리구라는 사람은 20살 때부터 부동산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렌트 어드바이저라는 그런 임대에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티라는 서비스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거죠. 이런 기반으로 이제 오픈도어를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매수자, 그 다음에 집을 팔고자 하는 그 매도자,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 오픈도어라는 회사로 2022년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에리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해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오해받는 것에 약간 불편하다면은 당신은 어떤 새로운 것이나 흥미로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에리고의 말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혁신이라는 거, 새로운 그 세상,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하고 신념,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이게 있어야지만 스타트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창업자 형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보통 워라벨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사를 만들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해내고 싶으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부동산에 미친 이 에리구가 반드시 이 오픈도어를 성공시킬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그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린지 보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피닉스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이제 안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도록 집이 안 팔리고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격은 계속 낮추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픈도어라는 시스템을 알고 연락을 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 모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즉, 그 고객한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저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픈도어의 그 리뷰를 보면 1400입니다. 1400. 85% 가까이 되고요. 그 NPS가 그쪽에 가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 오픈도어 서비스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재무제표상에 약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지하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치를 파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플의 전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을 팔려는 사람은 오픈도어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주소 입력하면 오픈도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 집 정보를 수집을 해서 유사한 집을 추려나가고, 그 다음에 뭐 방이 면적은 얼마고 방은 몇 개고 연식, 주변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AI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가격을 산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며칠 안으로. 자, 저는 오픈도어를 또 크게 보고 있는 그 또 하나의 그 관심이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결국 이 AI 솔루션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데이터 마이닝 그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 그 로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관련된 그런 모든 로우 데이터를, 쓸데없는 데이터죠. 아직은 가치가 없는 그 데이터를 다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필요 있는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로 나누고 그것을 분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모델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금리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기지론, 대출 그것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방향성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그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필요 가능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그 로직, 그러니까 가격 예측 모델, 이것을 오픈도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격 예측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진로우처럼 사업을 접었을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데이터량이 많아질수록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질수록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정확해지고 좀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오픈도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시장을 가장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도어의 지금 2021년 4분기 그 실적을 보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집을 많이 샀고요. 9,600채 사고 9,700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3.82빌리언, 그 다음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7%, 그 다음에 272밀리언, 그 다음에 조정된 에비타는 0.4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단지 약간 손실, EPS의 손실이 좀 컸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제 퍼포먼스를 보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2020년에 2.5에서 지금 8.0까지 올라왔고요. 레베뉴가 8조입니다. 8조. 그 다음에 이제 공업 마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된 에비타 마진도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양전한 상황입니다. 자, 4분기에 오픈도어는 취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수를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순수실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EPS가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판매 비용이 증가하고 주식 기반 보상이 증가했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일단 판매 비용, 그 다음에 영업비 이런 증가를 하는 거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도어는 지금 시장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무상으로 그 뿌리잖아요. 카카오톡을. 일단 그 사용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카오톡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픈도어도 오픈도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강화시키고
미국 전역과 캐나다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 오픈도어가 있어야지만 더 편리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케팅 비용 알려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도 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계속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늘고, 그 다음에 고급 인재를 채용해가지고 같이 발전을 하려면 주식 기반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지금 버텨야 됩니다. 이것을 약간 좀 너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손해봐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소형 성장주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돈 잘 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투자를 하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에 있지 않습니다. 오픈도어의 투자의 가치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벌써 몇 배가 거의 10배 이상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일즈 마케팅 비용도 늘어났고, 이제 뭐 주식 보상 뭐 이런 것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수입을 늘려나가면서 저는 결국에는 이익으로 전환할 거다. 그 시점이 되면 주가는 폭발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봐야 할 게 뭐냐면, 자, 오픈도어는 지금 되게 많은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별로 그 마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있던 지역, 이런 조지아라든지 플로리다, 그 다음에 카리디아 이런 지역에는 마진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지역적 특성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좀 낮은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이렇게 어떤 가운데선을 맞춰가면서 이제 마진도 적절하게 배분이 될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시작하는 회사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픈도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44개의 시장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시장을.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진출하고 캐나다, 뉴저지, 그다음 뉴욕에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단순하게 집을 팔아가지고 사고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이는 보험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 모든 이사에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를 합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카이라이트, 프로닷컴, 레드도 이런 회사도 다 인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도 새롭게 계속 끊임없이 신규 지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오픈도어로 투자하는 또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입니다. 이미 아이바이어 그 시장에서는 오픈도어가 마켓 점유율이 거의 7,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진로는 지금 나가 떨어졌고요. 레드핏, 뭐 이건 비교도 대상도 아니고 오퍼패드도 매출액을 보시면 거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픈도어는 아이바잉 회사 중에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독점적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가장 빨리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회사가 맞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회사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렇게 사치나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일단 사장부터 시작해서 이 직원들이 굉장히 검소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검소하고 소박한 문화의 장점은 뭐냐면 낭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실하다는 거, 근면성실하다는 거 있겠죠. 자, 이런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회사가 저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단순하게 그 집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사업을 계속 이제 붙여 나가는 겁니다. 이사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제 추가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이제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인터넷도 설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에스크로, 모기지로, 보험, 워런트. 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오픈도어가 다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오픈도어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독점적인 회사가 되면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이제 마진을 계속 올려가면서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홈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추가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픈도어에 대한 이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EPS가 낮다, 그 다음에 뭐 마진율이 낮다, 이건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침체가 와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모기지 이자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픈도어는 집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집을 사서 45일 내에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자가 오르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영진도 다 알고 있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 침체가 와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그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 내용인데, 오히려 시장이라는 것은 구매자의 시간과 판매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의 시간 때는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오픈도어에게 더 안 좋습니다. 집을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요. 그죠? 오히려 마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때는 셀러 마켓, 그러니까 셀러가 더 팔고 싶어서 어떻게 막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면 집값도 내려서 팔아야 되고 수수료율도 더 높아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오픈도어의 수익은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경영지를 너무 무시하는 그 생각이죠. 주택 하향 시기가 온다고 해서 왜 오픈도어가 마진이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구매를 하는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도 더 높은 가격에 붙여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치 주식시장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는 게 훨씬 기회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단시간적, 근시간적 시각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면은 절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저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갑부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자기가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이 있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오픈도어 같은 성장주는 투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년, 2022년 1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1 빌리언에서 4.3 빌리언. 그죠? 무려 지금보다 30% 이상 성장을 또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에비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30빌리언에서 40빌리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 저 EPS 손해 난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성장주는 지금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고요. 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오픈도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절대로 투자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픈도어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그 비전, 이런 거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픈도어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저는 한 주도 팔지 않을 거고요. 2030년까지 존버할 생각입니다. 자, 이런 성장주는 여러분들의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은 절대로 이 소형주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주가 변동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